광란의 촛불 정권의 끝에 서서 이제는 아무도 대한민국 그 누구도 광화문 촛불을 입에 담지 않으며 이 정권 누구도 촛불을 말하기 꺼려한다. 내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미하다 못해 아예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촛불은 비폭력 평화 집회가 아니라 광란의 폭력 난동이었다.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 올 것이라며 촛불 정권의 취임사를 읊은 문재인은 노량진 아이들이 말단 공무원, 시험에 머리 싸매고 열공할 때 자신과 부인의 옷을 해주는 옷집 사장 딸을 은밀히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특혜를 베푼 지킬과 하이드였다. 비폭력 평화 집회인 한국의 광화문 촛불 집회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기록 등재하겠다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밤마다 어린 여비서에게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며 변태적인 성의를 즐기고 있었던 지킬과 하이드 박사였다. 박원순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유네스코 등재 해프닝은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재명이가 선거지면 검찰공화국이 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자신은 구속될 것이라는 소리를 질러댄 것은 탄핵과 촛불이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재명은 죄를 만들 필요도 없이 있는 죄만 가지고도 구속하고도 흘러넘친다. 촛불이 활활 탈 때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뭉개지고 붕괴되고 어지럽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나라 모든 신문방송의 언론이 마녀사냥의 혈안이 되어 국민들을 선전선동 그들의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박근혜의 딸이 되었고 태어나지도 않은 최순실의 아들이 창생되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도 이 나라 언론들이다. 생전 명품이라곤 샤넬이 어떤 좋은 옷인지 까르띠에 장신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단군일에 청렴한 박근혜를 모함하기 위해 중저가 의상을 고급 사치로 몰아댄 것도 언론이요 광화문 촛불이었다. 그러던 그들이 샤넬을 걸치고 고가의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신은 민낯이 이제 백이라 드러나자 변명하기 급급하고 대부분은 모르는 척 외면하기 바쁘다. 광화문 촛불들은 그랬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그래서 저들의 인이는 거침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옷집 사장 딸을 행정관으로 특채하고 싶으면 했고 두툼한 현금뭉치 싸들고 다니며 온갖 고급 사치스런 의상이며 구두면을 필리핀 이멜다처럼 사jes다. 헬기를 타고 양산 내려가 아스팔트에서 상추 농사를 짓기도 했으며 노후에 살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 아반궁도 지었다. 왜? 우리 촛불이 인이니까. 박근혜의 인사는 블랙리스트여야 했지만 저들의 전 정권 공기업체 쫓아내기 폭력은 체크리스트였다. 왜? 우리 인이니까. 30년지기 송철호는 백전백패의 선거에 루저였지만 우리 인이가 나서면 위너가 되었고 킹크랩으로 물러섰던 김경수를 위너로 만든 것도 우리 인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 인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방 싸들고 부인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였다.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 한다. 방문국에서 수행원이 구타당해도 혼밥을 먹어도 상관없었다. 방문국 정상이 우리 인이가 오면 없다케라 해도 그뿐이었고 부인 혼자 전용기 타고 가서 해외 관광을 즐겨도 그뿐이며 그 나라 활주로가 짧아 앙코르와트 관광이 어려우면 국내에서 공군 수송기를 급하해도 그뿐인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한 촛불에 위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한 촛불 인이 정권.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건 빈털터리 계좌여. 애국 독지가가 지원하여 사준 달성 사저.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 편지를 엮어 만든 책을 팔아 들어오는 인쇄 몇 푼. 정부가 주는 노인 구호용 용돈 몇 푼이 전부인 박근혜. 그러나 부호로부터 뇌물을 뜯어 부호가 된 연로한 할머니 권양숙도 매월 따박따박 10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들어와 무슨 세상이 이리 좋은 세상이 있노? 라고 봄날 봉하마을의 지천으로 핀 꽃을 즐긴다. 천여평 아반궁 양산 대저택, 바리바리 싸놓은 명품 의상이며 구두며 핸드백이며 장신구들,
그리고 매달 들어올 수천만억 연금 월급여를 상상하며 문재인과 김정숙은 이 아침에도 일어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며 서로의 볼따구를 꼬집어보며 입이 귀에 걸린다. 퉁퉁 부은 얼굴로 고질병이 된골 근육계 통증을 딛고 보풀린 헌옷 입고 간신히 아버지 박정희 재단에 서서 향을 피우고 꽃다발 올린 후 낙향 박 그네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일개 국민 손동석은 광란의 촛불이 만들어낸 광란의 촛불 정권의 끝을 기술하였고 또한 박영환 전 KBS 뉴스9 앵커도 뜨거운 진실 토로의 글을 다음과 같아 공유한다. 촛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장 실패한 영역은 공영언론, KBS, MBC, YTN, TBS, 위 타락과 국민 신뢰 붕괴를 꼽아야 한다. 내가 보도본부 취재주간으로 일하던 2016부터 17년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18.5%였는데 5년도 지나지 않아 지금은 9%대다. 시청자 절반이 KBS 뉴스를 거부하고 떠났다.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 촛불 정권 아래 KBS 뉴스 경쟁력이 100% 급락한 것이다. 참담한 실적이다. 집권 이후 문재인의 청와대와 586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70명, 김의겸, 윤건영, 우상호, 송영길 등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와 민변 변호사 세력이 윤미향, 최강욱 등 실세인 민주당 정권은 5개 공영언론사 사장을 정치적 DNA가 동일한 사람으로 충원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촛불 집권 세력과 공영언론 사장 등 경영진은 정치적으로 한몸으로 움직였고 영혼까지 일체화됐다. 그 뿌리에는 전국교직원 노조처럼 이념과 정치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KBS와 MBC에서 언론노조는 노조원 수에서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보수정권 시절에는 공영언론 사장들이 공정보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그런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 보수정권 때 공영언론은 보도와 시사 영역에서 정파적, 정의가 아닌 사실을 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공영언론 사장 선출 과정에서 주도권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슬쩍 넘겨주었다. 겉으로는 공영언론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검은 속셈과 노림수가 숨어 있었다. 예상대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장 후보들은 모두 배제됐고 언론노조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KBS 양승동과 김희철, MBC 최승호와 박성재, YTN 정찬현과 우장균, TBS 이강택 등이 사장으로 뽑혔다. 그들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보도시사 진행자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치적 편향성, 엣지든 털보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김종배, 변상욱, 최경영 등을 앉혔다. 또한 언론노조 출신 기자들을 공영언론의 보도본부장과 국장부장, 팀장 등 핵심 부서에 전면 배치했다. 보수 정권에서 간부로 일한 기자들은 진실과 미래위원회나 정상화 추진위 같은 불법기구, 전두환의 국보위 성격을 만들어 수십 명에게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가해 조직에서 몰아냈고 수많은 일선 기자들을 보도국이 아닌 행정이나 견학홀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마이크와 펜을 빼앗았다.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한 번도 경험 못한 완장부대에 홍위병식 난동이었다. 공영언론 조직이 사장, 본부장, 국장, 팀장, 일선기자까지 민주노총 소속으로 짜여지면서 KBS와 MBC 등 공영언론은 자연스럽게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충견이자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정권에게 항상 어디서나 입안에 단맛 나는 사탕이 됐다.
언론노조 소속 대다수 공영언론 기자와 PD도 이런 비정상에 맞서기는커녕 꿀빠는 보직을 얻기 위해 소금의 맛을 잃어갔다. 그 결과 독자적이어야 할 기자협회와 PD협회도 민노총 노조에 철저히 예속되는 노예의 길을 걸어갔다. 사장 등 경영진과 민노총 1세계 보도와 PD 간부가 공동의 정치적 지향점을 추구하는 일체화된 진영으로 스크럼을 짜고 정권하고 유착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언론은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만일 공영언론이 권력의 비판과 감시와 견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균형보도를 했다면 집권 세력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압적인 최저임금 도입과 무리한 원전 폐쇄, 시장을 거스른 맹목이 낳은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을 각인시킨 조국 옹호와 추미애의 헛발질은 조기에 멈췄을 것이다. 또한 탄핵당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해 퇴출당하는 수모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촛불과 정의 민주평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민주당 집권 세력이 국민에게 버림받게 된 가장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언론의 장악에서 기인했다. 손안에 장악된 공영언론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불러대는 용비어천가에 취해 민심에 거스르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다. 무능한 집권 세력으로 낙인이 찍혔고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노조에 의해 인질이 된 공영언론을 구출하고 바로잡는 일은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언론개혁, 의 중차대한 과제다. 이제부턴 권력의 품에서 놀던 공영언론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광란의 촛불 자태로 검찰의 칼을 휘둘러댄 윤석열 정부 역시 시작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세력의 응징과 촛불 시위 주동자 등 과거의 잘못을 가려내 대오반성부터 하여야 함도 국민에 대한 도리라 본다.